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10일 국토부에서 민간의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매진하면서 지난달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서 민간 분양으로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자체도 증가하면서 제각각 문제가 발생한 점에서도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진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된다면 강동구 둔촌주공의 일반 분양이 연내에 가능해질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기대와 우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는 2021년 9월 10일 민간의 주택 공급에 장애가 되는 점이 없는지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고분양가 관리제에서 가격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 분양을 연기하는 사례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 기준도 지자체별로 달라 혼선이 크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고분양가 관리제는 분양 가격이 급격하게 오를 지역이나 이로 인해 전체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그가 분양 가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세에 비해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분양 가격이 너무 낮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분양가가 시세의 절반에 그쳐 로또 청약이라 불리는 청약 과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허그는 지난 3월부터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완화해 시세의 최대 90%까지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재차 기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 같은 심사 기준이 더 완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까지 사전 청약을 확대하는 만큼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손질이 불가피하기도 합니다.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개편에 나선 이유는 지난달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분양으로까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 광명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하게 되면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해졌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의 상한을 설정해 주변 시세의 70에서 80%로 억제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분양가를 막아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도인데, 분양가를 내리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업계의 비판이 상당했습니다. 지자체의 입김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주먹구구식 산정 방식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지자체가 정한 2개의 기관이 감정평가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최종 검토하는 택지비 책정 방식이나 지자체 소속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판단하는 가산비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지자체별로 비용 인정 항목이 달라 혼란도 문제입니다.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개편되면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서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분양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적정 분양가를 놓고 조합과 도시주택보증공사가 줄다리기 하면서 공급이 미뤄진 12,032가구 규모에 달하고 일반 분양 물량이 4,841가구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7월 말 분상제 적용 전 분양가격 통제 수단이었던 허그 분양가격이 3.3제곱미터당 2,978만원으로 분양이 불발이 됐고, 분상제 적용 이후에도 더욱 복잡해진 셈법으로 분양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오는 2021년 9월 11일 대의원 총회를 열어 분양가 산정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분양 예정 가격 조율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민들은 3.3제곱미터당 4천만원 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을 다 들어주지 않더라도 분상제 적용 방식을 일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 분양 아파트의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가운데 30%를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고소득 맞벌이 가구에 할당해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70%는 기존 자격 조건을 갖춘 대기 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30%를 추첨 물량으로 따로 떼어내는 것입니다. 30% 추첨 물량에서는 신규로 편입된 대상자와 우선 공급 탈락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하는 시기입니다. 올 하반기 분양 최대어인 서울 강동구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폴의 둔촌 주공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둔촌 주공은 주택형별로 전용면적 29제곱미터 10가구, 39제곱미터 1150가구, 49제곱미터 901가구, 59제곱미터 1488가구, 84제곱미터 1237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에서는 분양가가 9억 원을 넘기면 특별 공급이 안 나오기 때문에 29에서 49제곱미터가 특별 공급 물량으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비합리적인 가격 책정의 대표 사례로는 시세의 40에서 60%로 낮게 책정되는 택지비가 있습니다. 택지비는 2019년부터는 향후 개발 이익은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초과 이익은 향후 미실현된 개발 이익에 수억 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택지비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모순이 있는 것입니다. 통상 택지비 감정평가액은 사업 주체의 매입 가격보다도 낮게 산정이 됩니다. 재건축 등 서울 정비사업의 경우처럼 조합이 자금 수수 없이 신탁 등기로 조합원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 가격을 계산하기도 어려워 개발 이익을 배제한 택지비 감정평가는 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왼쪽은 분양가 상한제 가격 산정 방식과 절차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국토부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고시를 합니다. 지난 3월 기준 공급면적 3.3제곱미터당 653만 4천원입니다. 여기에는 판매 및 관리비, 사업 주체의 이익 등도 반영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관리비, 지급이자, 이익 등의 세부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자 비용, 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건축 원가보다 높아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이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최종 검토가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서울 중구 세운지구에서는 부동산원이 택지비 감정평가 타당성 검토에서 잇따라 보류 결정을 내려 시행사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첫 감정평가에 대한 부동산원의 회신 기한은 20일 내로 정해져 있는 반면 반려 이후 두 번째 신청에 대한 회신은 정해진 기한이 없습니다. 기부 체납의 비용 인정 여부도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 건설 시에는 도시계획상 건축비로 인정해 주지만 도서관, 주민센터, 동사무소, 청사, 청소년 수련관 등 공공시설 건설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비, 건축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에 반영되는 가산비는 주택 품질 저하와 획기적 설계를 막기 위해 인정되는 비용입니다. 홈 네트워크 설비비, 법정 초과 복리시설 설치 비용,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 등 주로 고급 사양을 시공할 때 붙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완화되면 분양가가 오르고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양가 9억 원까지 가능한 중도금 대출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 늘어나 여유 자금이 없는 서민들의 분양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 상한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월 10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 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당장 둔촌 주공 1만 2천여 가구 공급이 막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양가 상한제의 비합리적인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